6.3 대통령 선거가 어느덧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죠. 오는 28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들어갑니다. 자, 이를 앞두고 지난 주말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5월 셋째 주와 넷째 주 비교한 수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3주에는 셋째 주에는 12.8%포인트 차였던 두 후보 간의 격차가 5월 넷째 주에는 7.7%포인트 차로 한 자릿수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지난주에 있었던 다른 여론조사에서도요, 한 자릿수 격차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저희가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일부에서는 보수 결집이 점점 상향세를 그리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일부에서는 보수 과표집 때문에 이런 차이가 수치로 나타난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반을 차지했던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낮게 조사되는 것도 눈여겨볼 만한 특징이다. 이런 설명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도 격차가 좁아질 것이다라고 예측은 물론 했었습니다. 하지만 과반 지지율이 깨진 부분, 이 부분은 글쎄요,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이 분위기도 감지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당황한 기색이 좀 보입니다. 특히나 이 국민의힘 쪽의 후보가 지지율이 오르면 언제나 하는 패턴이 있죠. 보수 결집 또는 보수 가표집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보수 결집이나 보수 가표집을 이야기하려면 보수 쪽 후보만 약간이라도 오를 경우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떨어지는 추세가 있었고 또 떨어진 것이 50%의 어떤 과반선을 이제 하향 돌파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보수 가표집만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지난 일주일 또는 지난 한 2주일간의 어떤 말에 어떤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거나 혹은 오만해 보였거나 여러 가지 요인이 또 있었겠고, 중요한 건 꽤 오랫동안 격차가 고착화되다 보니까 네. 진보층이 좀 이완된 것도 분명히 요인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 측 패널들이 이런 걸 미리 예상을 했었어요. 어차피 최종 결과는 1, 2% 싸움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막판으로 갈수록 격차가 좁아지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 부분이야 뭐 그렇다 치고 과반을 얻다가 지금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을 한 부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게요. 네. 지금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계속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조사한 추이를 봤을 때 거기에서 떨어져야 떨어졌다라고 되는데, 네네네. 예를 들면은 지금 갤럽 같은 경우에 좀 전에 자료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지난주 대비해 가지고 한 1% 정도 빠졌는데 그것을 과반에 못 미쳤다, 50% 밑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좀 그 한두 번 정도 가지고 네. 이걸 추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네. 이게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프레임을 또 만들려고 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정당의 지지율로 후보들의 지지율이 수렴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저는 두 가지 부분으로 좀 나눠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보수 결집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굉장히 조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이를테면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 자유통일당의 후보를 사퇴하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우리공화당 또는 지금 윤석열 어게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윤 어게인 이쪽도 다 지금 김문수 후보 쪽으로 조용하게 단일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던 부분들, 결집이 분명히 있다라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도 물론 약간의 좀 부분이 있어요. 일부 정책적 이슈들이 네. 조금 그 중도층이랄까요? 이쪽에 대해서 소구력이 좀 떨어졌던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기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네. 저희가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대법원의 법관 수를 늘리고 또는 비법조인이
그 대법원 그 대법관이 될 수 있는 자격 이런 그 법률들도 다시 취소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적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론의 추이에 따라서 지금 내놓았던 정책적 공약들이나 이야기들도 조금 조율을 거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대선 실제 이 본선 투표 때는 수렴할 것이다. 그걸 전제로 본다면 결국 어느 후보가 마지막까지 중도층의 표심을 가져가느냐 이게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요. 다시 한번 통합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통합의 시대를 여는 전환점입니다. 내란 세력의 죄는 단호하게 벌하되 특정인을 겨냥해 관역으로 삼는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계엄이다, 또 탄핵이다, 경제도 어렵고 장사도 어렵고 그러시죠? 저희들이 잘못한 점 모두 용서를 해주시고 또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다짐을 저희들이 담아서 큰 절을 올릴 테니까 여러분 받아주시죠. 우리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여러분에게 선거가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각 후보들 굉장히 공격적인 발언과 행보를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각 후보들 간의 지지세가 수렴할 것이다. 이런 분위기의 흐름이 나오자 이재명 후보는 다시 한번 중도의 마음을 겨냥한 통합의 이 기치를 내걸었고 김문수 후보는 다시 한번 굉장히 어렵게 입을 열었던 이 계엄과 탄핵에 대한 또 사과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도가 중요해진 거군요. 다시. 그렇습니다. 중도의 표심을 누가 잡느냐가 이번 대선 승리의 관건이라는 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요. 네. 그렇다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매번 선거 유세를 할 때마다 큰 절을 올리고 있는데 큰 절을 올릴 게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과해야 됩니다. 사전 투표에 대해서 본인이 후보로 됐을 때 첫 일성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없애겠다 그랬어요. 이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맥락이 닿아 있습니까? 안 닿아 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라는 영화 관람했을 때 김문수 후보 뭐라 그랬습니까? 선관위가 해명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거는 중도층 표심이 아닙니다. 중도층은 계엄, 불법 계엄이라고 진단 이미 내렸습니다. 탄핵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응하지 않고 큰 절만 올린다. 거기에 반해서 민주당은 진작에 중도 보수의 깃발을 들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에 놓인 선택지에는 통합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정치 보복이다, 정치 뭐 어떤 보복이 있을 거다라는 건 그야말로 프레임입니다. 지금 국가가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진정성 있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세력이라면 저는 최소한 김문수 후보와 같은 길을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오전에도 대법관 이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그 얘기가 나와서 민주당에서 오늘 오전에 그 입장을 밝혔어요.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을 추진하다가 다시 그 입장을 철회한 것. 이것도 또 지금 여론조사 추이를 반영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보복 프레임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먼저 또 한 번 말을 꺼냈습니다. 정권을 잡더라도 절대 정치 보복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다 지금 중도 표심을 얻기 위한 이 움직임과 발언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 발언 가지고도 보복 없을 거다라고 다시 한번 어제 얘기를 했는데 정치 보복 없다는 얘기는 결국 하겠다는 얘기라고 또 해석을 해요. 이건 왜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당연히 어떤 후보든 대선 전에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자기가 정치 보복하겠다고 하는 후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관성대로 동력이 이끄는 대로 결국은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는 것이 저희 국민의힘의 우려인 것이고요. 지난 한 열흘 정도 이렇게 민주당의 선거 캠페인을 보면 상당히 좀 굼뜨고 둔감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논란, 또 호텔 경제학, 그 다음에 거북섬 실패 논란,
또 지금 대법관을 더 늘리고 비법조인까지 지금 대법관에 앉히겠다는 그런 법안들, 또 지기현 판사를 통한 명백한 정치 보복적인 그런 의혹 제기,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탄핵을 통해서 한 차례 역사적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다음 질문이 뭐냐면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좋은 지도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도덕성이나 청렴성 문제, 또 여러 가지 국민에 대한 어떤 태도, 이런 문제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난 열흘간 보여준 모습은 상당히 오만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 특히 중도층이 확실히 마음을 좀 돌리고 있다라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후보들이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 또 대선 막판까지 그 마음을 읽기 위해서 애를 쓰는 지역이 있죠. 바로 충청권입니다. 충청권은 대선에서 당락을 가르는 대표적인 캐스팅 보트 지역으로 꼽히기도 하죠. 최근 조사에서 보면요, 이재명 후보가 55.7% 파란색 부분입니다. 과반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37.2% 빨간색 부분이죠.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난 상황에서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알 수 없는 게 충청 민심이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선거 결과를 경험한 사람들의 분석입니다. 자, 이 때문에 어제 이재명 대표는요, 충청도 사투리까지 쓰면서 친근감을 표시했습니다. 또 김문수 후보는 충북 옥천군의 유경수 여사 생가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당진 오기를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처가 우리 장인 어른이 충주 분이신데 그래도 충청도에 걸치지 않았습니까? 우리 꼭 처갓집 온 것 같아요. 어떻게 암탉은 한 마리 잡으시오? 늘 우리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신 위로의 어머니 유경수 여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절대로 뭐 뇌물을 먹거나 또 누구처럼 자기가 총각이라고 거짓말 시키거나 이런 엉터리가 아닙니다. 자, 오늘 두 후보는 경기 남부 지역을 또 돕니다. 그러면서 중원 표심 공략에 나서는데요. 오늘 오전에 이재명 후보는 대학생들을 만나서 20대 젊은 층 공략에 나섰습니다. 자,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안성 유세 현장에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다시 사과의 큰절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사실은 이재명 후보님이 오신다는 걸 비밀로 하고 신청을 받았다고 해요. 누군지도 모르고 신청했는데 취소도 못하고 억지로 있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학생들이 집 걱정을 하는 건 진짜 심각한 거죠. 학비보다 더 비싼 것 같아요. 공공기숙사를 좀 많이 늘리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방법이고 해야 될 일 같습니다. 안성 시민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과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다짐을 담아서 큰절을 한번 올리려고 하는데 받아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반성과 다짐의 큰절을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문수 대통령 후보 국민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안성 시민 여러분께 큰절.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충남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밀렸었죠. 그야말로 이번에는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이어서 연달아 꺼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우리가 각 후보들이 중도 표심을 얻는 데 애를 쓰고 있다라고 행보와 발언들을 소개해드렸는데, 근데 또 박정희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하는 김문수 후보, 이게 지금 중도의 표심을 얻으려는 행보에 조금 반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보수 결집이 더 중요해서 저런 발언과 행보를 하는 건지, 두 개 다 놓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건지. 아니요, 그걸 이분법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보수의 후보는 언제나 충청도 가면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경수 여사가 충청도가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유경수 여사는 박정희 대통령과는 또 다른 이미지예요.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영부인으로서 존경하는 그런 분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를 통해서 유경수 여사로 아마도 충청 지역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충청도가 아마 민주당이 정말 이번에 온갖 그 노력을 다 기울일 겁니다. 이미 뭐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뭐 공약을 통해서 세종시 뭐 땅 부동산 값이 뭐 어마어마하게 또 올랐다고는 하는데 그런 어떤 이슈들을 미리 깔고 그다음에 충청도 말씀하셨듯이 충청북도가 지금까지 대선 8번을 다 맞췄어요. 네. 충청북도에서 1위를 그러니까 선두를 한 후보가 꼭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청북도, 충청남도 할 것 없이 아마 총력을 기울이는 그러니까 대통령 투표일 이전 주말에 양쪽 다 총력을 기울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이재명 후보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지난 대선에서 충청에서 밀렸었던 그걸 지금 절치부심한다 제가 표현을 했어요. 이번에는 근데 아까 여론조사를 보면 물론 여론조사이긴 하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는 글쎄요 그렇게 크게 걱정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충청권이 대한민국의 중심이다 이런 뭐 그 생각들을 저희들 늘 가지고 있고 또 이 충청권에서 지난 12.3 비상겸에 대해서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전국 지표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성격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최선을 다하는데 제가 좀 전에도 계속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퍼컷 세러머니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김문수 후보의 큰절 세레머니가 있는데 저것은 똑같다. 그러나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뭔가 반성하고 사과하는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인식될 수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있고 저런 것들이 보수에 대해서는 자극적인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결집을 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도층에서 뼈저린 반성이 없는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실질적 이 대응책이 없는 상태에서의 이 큰절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함께 해봤습니다.